안녕하세요. 송정희 낭독학교 성우 송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황여름 낭독가의 1인 낭독회로 진행을 할 텐데요. 안윤 장편소설 남겨진 이름들이란 책으로 만나볼 거예요. 네. 속속들이 우리 선생님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이잖아요. 예, 이 저녁 시간. 저녁 식사들 하셨어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뵀었나요? 아니,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한은남이에요. 아, 그래요? 한은남. 저희 네. 어떻게 송정희 낭독학교 오픈 채팅방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선생님께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채미라 아, 선생님께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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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너무 근데 저 감사합니다. 채미라 선생님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어우,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 송정희 낭독학교에서 낭독을 배우신 우리 낭독가님들께서 이렇게 책 한 권을 오로지 이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고요. 우리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황여름 선생님의 목소리로 우리 남겨진 이름들 만나볼 거예요. 네. 우리 여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황여름 선생님은 저랑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낭독 인연을 맺어왔고요. 이제는 좀 이제 낭독으로 이것저것 활동을 좀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낭독을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여름 선생님? 어, 제가 처음 낭독을 만난 계기는 20대 초에 제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그 낭독 봉사하면서 낭독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한 권이나 뭐 두 권 정도 굉장히 어렵게 완독을 했었고,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이어가다 보니까 계속 그 낭독은 지속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음,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뭐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여유가 생겼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가 그 낭독했던 순간에 대한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낭독의 경험을 해보니 그 낭독이 너무 어렵다. 예, 그 완독을 했던 기억도 있고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낭독이 너무 어렵다 이랬었는데 마침 이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낭독을 가르쳐 준다는 너무 생소한 그런 강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게 됐고 2024년 봄이죠. 맞아요. 그때부터 저의 낭독의 여정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행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도 또 우리 황여름 선생님이랑 예, 제가 이제 낭독봉사 교육 갔을 때 또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연이 이어졌는데 지금 현재 낭독봉사 활동이 한 1년 넘었죠. 맞아요. 처음에 선생님하고 낭독 공부할 때 그 시점에 제가 우연히 또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낭독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같은 무렵에.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한 몇 네. 권 정도 하셨어요? 1년 차 때는 버벅버벅대고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읽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읽은 책의 권수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한 6권 정도는 완독을 했어요. 작년에는. 네. 네. 아마 여기 낭독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오디오북 예, 제작하고 또 그리고 낭독 봉사로 활동하는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여름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하셔서 지금 그렇게 낭독 봉사 활동하고 계신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데는 그 노원구에 있는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곳이고요. 굉장히 그 녹음실이라던가 이런 낭독 봉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1년에 두 번.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그 모집을 하고 나서
그 샘플을 또 제작을 해가지고 그 간단하게 오디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면 그 중에서 이제 선발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선발된 인원들을 그 우리 성우님이 또 이렇게 귀한 교육을 또 이렇게 시켜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낭독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네. 낭독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음. 낭독을 봉사를 시작하는 거는 어찌 보면 누구나 또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속 해나가는 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계속 1년 차, 2년 차 되면서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돼요. 네. 우리, 거기 이제 복지관 가면은, 예,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랑 계속 마주치잖아요. 그쵸? 아, 네네. 이제 봉사 가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실 것 같아요. 음, 어떠세요? 음,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귀에 굉장히 귀가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민감하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낭독을 할 때 특히나 경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제가 성우님하고 공부할 때 낭독에 대해서 배울 때요. 가장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게 경청이었거든요. 남의 목소리를 어, 내가 그동안 진짜로 귀 기울여 들었었나? 그런 경청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를 할 때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 그분들을 가장 고려하면서 읽어야겠다. 봉사 시작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아, 목소리가 그분들이 들었을 때 흔히 말해서 꺼버리고 싶다거나 정말 하나의 쓰레기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까지도 이렇게 봉사 잘 이어오고 계신데, 어, 네. 이렇게 이번에 안윤 장편 소설에 남겨진 이름들 낭독 책방에서도 하셨고, 또 한 달 동안 송정희 낭독학교 오픈 채팅방에 매일매일 꾸준히 올려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책 한 권을 꼭꼭 씹어서 복독의 작업을 열심히 하신 건데, 조금 이 책 접하시면서는 좀 어떠셨는지, 예. 우선은 이 부족한 낭독 실력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매일매일 낭독을 하고 또 파일을 올리는 그 꾸준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사실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 소중한 공간에 저의 그 목소리를 매일매일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는데 또 그게 또 하나의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매일매일 낭독을 해서 올리는 게 이게 또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한데 어떻게 또 이게 기회가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더 이렇게 감사하죠. 올리면서 제가 단상을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 책을 너무너무 꼼꼼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책보다 꼼꼼하게 읽고 정말 눌러서 천천히 느린 독서, 이런 독서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본 남겨진 이름들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지 궁금해요. 아, 네. 음. 제가 한 달 살이 낭독으로 다가간 이 책은 안윤 작가의 남겨진 이름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소설에는 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장들을 입에 담는 내내 정말 그리듯 꾹꾹 눌러 담으며 느린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3회 그 박상용상을 수상을 했고, 이 작가는 이 작품 이후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적혀 있어요. 책 뒤편에 적혀 있는 심사평을 읽어보면 사물에 대한 섬세한 자각과 심리의 교직이 우아하게 펼쳐지는 수작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또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사물이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묘사와 인간의 내면에 대한 표현들이 섬세하고 또 너무 생생해서 꼭 이렇게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음. 예.
이 소설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은요, 우선은 배경이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굉장히 생소한 곳이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인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나라 이곳에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특이하게 이 책은 서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서문에서 작가는 과거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하숙집 주인인 라라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세 권의 공책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공책에는 그 라라 아주머니가 딸처럼 여겼던 나지라라는 인물이 죽기까지 남긴 기록들이 적혀 있었고, 유학 시절에 글을 쓰곤 했던 이 윤에게, 윤이라고 하면 이 안윤 작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윤, 한번 이거 읽어보고 이 이야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달라는 그 라라 아주머니의 유언과 함께 이 공책을 받게 되고요. 이 유언대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기록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이런 설정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 이야기의 시작도 궁금하고, 또 그리고 책에서 여름 선생님이 만난, 좀 메시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낭독으로, 좀 구성을 잡아 보셨을 텐데, 예, 소개 가능할까요? 예. 어, 사실 이 서문 내용조차도 사실은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이 작가가 이런 공책을 받았나? 이 작가가 이런 유학을 했었나? 사실인가, 픽션인가 싶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올 그 내용들 또한 소설 속의 한편의 또 소설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시작부터 궁금증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어, 우선은 이 공책을 기록한 그 나지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나지라는 간호사이자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 그 조발성 알츠하이머 이런 병에 걸리면서 과거를 더듬는 일의 연장으로 공책에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지라가 말하기를 뭐 나는 이곳에 있지만 여기에 없어요. 라며 이 살아있는 시간을 정말 성실하게 지워가는 나지라의 삶의 여정이 이 공책 속에 펼쳐집니다. 이 나지라 외에도 이 책에는 쿠르만과 카티아라는 부부도 나와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인 쿠르만과 그의 아내인 카티아. 근데 이 카티아가 또 불의의 사고로 20대에 식물 인간이 되고 이 나지라라는 인물이 카티아를 돌보는 입주 간호사로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쿠르만과 나지라가 카티아를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면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게 되고요. 또 나지라를 돌봐주는 나지라를 딸처럼 지켜주는 그 공책을 전달한 그 라라 아주머니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상실의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같이 지냈던 무무와 이별, 그리고 하숙집을 떠나고 이랬던 많은 하숙생들의 헤어짐, 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낮이라도 또 아픔이 있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버려졌지, 또 연인에게 이별을 당한 게 있고요. 옛 연인의 아이를 잃은 경험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런 등장인물의 상실과 이별의 아픔들이 소설 곳곳에 담담하고 잔잔하게 그려집니다. 너무 담담하고 생생해서 사실 맞아요. 더 슬퍼지기도 하는 이런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책 밖이 아닌 책 안으로 한번 이제 낭독 여행을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던 네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은 첫 도입부입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나는 눈사람이 되어 있다. 겨울 끝자락의 한낮, 따사로운 햇볕이 희고 차가운 몸 위로 쏟아진다. 헐벗은 참나무들 사이에 서서 녹고 있다. 서서히,
나의 가장 바깥쪽, 정수리와 손가락, 땅을 디딘 발바닥부터 무르고 투명해지기 시작한다. 점차 눈앞이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진다. 냄새도 감촉도 사라진다. 가장자리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희미한 감각만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언제였을까? 내가 처음 눈사람이 된 것은 눈사람이 된 나에게도 지나온 나날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두 손바닥을 펼쳐 가만히 내려다본다. 지문과 손금이 있었을 자리를 짐작해 본다. 햇빛을 받은 손바닥이 환하게 빛난다. 눈이 부시다. 반짝거릴 때마다 두 손이 조금씩 작아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움켜잡으면 부스러질 듯 자그마한 아이의 손이 된다. 물방울들이 손끝에 맺혔다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셀 수 없이 많은 물방울이 되는다. 더는 사람도 눈사람도 아닌다. 분자가 되는다. 자꾸 투명해진 나는 아득한 옛일을 떠올릴 때처럼 가까스로 기억 하나를 붙잡는다. 눈을 감았다. 조금씩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방금 본 것들을 떠올렸다. 가로수, 상점, 도로, 자동차들. 지금의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봤다. 거친 노면 위로 바퀴가 구른다. 네 개의 바퀴 위에 낡은 버스의 차체가 있고 차 안에는 내가 앉아있다. 버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어온다. 그것은 엔진 소리였다가 심장 소리로 바뀌어 간다. 마침내 짙은 암전. 나는 눈꺼풀에 힘을 주어 더 꼭 눈을 감았다. 다음을 생각하자. 이 순간의 다음.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무대. 다시 빛이 쏟아지면 해야만 하는 말과 몸짓.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을 한치 앞의 현재. 어쩌면 내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다음일지도 모른다. 가려고 했던 곳을 떠올리려고 애썼다. 기억나지 않았다. 따가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나지라는 자신을 눈사람이라고 합니다. 녹고 있는 눈사람이 된다. 그리고 끝내 셀 수 없이 많은 물방울이 되는 나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픽션인지 모를 이 소설에서 나지라가 기억을 잃는 설정은 어쩌면 돌이켜볼 수 없다면 내다볼 수 없고 순간만이 곁에 있고 바로 그 다음의 나를 찾아가며 사는 것이 삶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낭독 이어가 보겠습니다. 카티아의 대학 동창들, 함께 일했던 시청 공무원들, 카티아와 쿠루만을 알고 지냈던 옛 친구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해외를 오가며 자기 삶을 꾸리기에도 버거운 그들은 카티아의 사고 이후 점점 소식이 뜸해졌었다. 그들의 위로가 형식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도 그들의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 결과적으로는 쿠루만을 뼈아프게 만들어버렸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런 이유들 때문만은 분명 아니었지만 어찌 보면 그 모든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다른 방향과 속도로 흐르게 된 각자의 시간이 그들 사이를 벌려놓았을 뿐이었다. 그 시차를 그들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 오랜 병과 고통에 붙들린 사람의 곁에 있는 이들은 죽음으로 그를 떠내보내기 훨씬 전부터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멀어지게 된다. 한 명 한 명 천천히 그들 각자의 삶으로 떠나보내야만 한다. 그러고 나면 아픈 사람과 그 아픔을 돌보며 아프게 된 사람만이 남는다. 대체될 수 없는 두 사람만이 그들의 시간 속에 남겨진다. 나는 지금까지 일이 그렇게 되는 걸 자주 봐왔다. 끝내 죽음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돌보는 이들은 모두가 떠나간 빈자리를 뒤늦게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자기 앞에 남겨진 빈자리마저 돌봐야 한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낭독하면서 먹먹해서 멈추었다 다시 낭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극정성 돌보던 아내 카타가 떠나고 남겨진 쿠르만을 따라가다 보니 홀로 남겨진 이가 생각나서 먹먹해지더라고요. 인간의 외로움, 고독이라는 감정이라는 게 참 야속하지만 우리는 또 스스로를 다독이고 돌보며 내면을 치유해가며 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낭독할 부분은 소리내지 못했던 정신은 온전하지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카티아가 영혼이 되어 그동안 못한 한 말을, 그동안 못다한 말들을 나지라에게 전합니다. 낭독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지라,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봐요. 여러 날 이곳저곳을 떠돌았어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서 지칠 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어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에리킨디크 공원의 참나무길은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몰라요.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걸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이름이든 불러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잊을까요? 그 수많은 날의 산책에서 당신이 내게 들려주던 이야기, 소리 없이 나누던 대화, 함께 맞서던 바람들, 우리만의 비밀로 남게 된 그 모든 순간을 나의 간병인이자 친구인 나지라, 당신을 만날 때 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자주 생각했어요. 부질없죠. 그저 말할 수 있는 지옥과 말할 수 없는 지옥 정도의 차이였을까요? 말은 할 수 있어도, 말은 할 수 없어도 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소리내어 웃고, 화내고 울 수 있었다면, 우리들 색조는 달랐을까요? 지금 나는 못다한 말들을 바람결에 쏟아내고 있어요. 나지라, 나라는 사람은 사실 수많은 말로 이루어져 있던 건 아닐까요? 언제까지고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는 할 말이 없는 것도 같아요. 내게 무슨 말이 남아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다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말을 실어다 줄 새를 만나게 되면 이 한마디만은 꼭 부탁해야겠어요. 나는 잘 있어요. 나지라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봐요로 시작하는 카타의 독백은 그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일상적으로 부르고 불려지는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는 것이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또 카타의 따뜻한 마지막 인사, 나는 잘 있어요. 남겨진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전해집니다. 마지막 낭독입니다. 아주머니는 두툼한 손바닥으로 내 배를 어루만졌다. 배 위에서 천천히 원을 그렸다. 젖은 수건의 따스한 기운이 뱃속으로 배어들었다. 배에서 꼬르륵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다. 뭔가가 배꼽에서부터 왈칵 솟구쳐 올라왔다. 나는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 안쪽을 꽉 깨물었다. 아주머니는 원을 그리던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지그시 손바닥을 누르며 원을 그렸다. 더 굵고 선명한 선으로 원을 그리는 것처럼 내 근육에 그 원을 새기려는 것처럼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주머니는 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듣고 웃음 짓고는 너도 언젠가는 몸속에 따뜻한 물을 품게 될지도 몰라 하고 말했다. 너도 한때는 내 엄마의 뱃속 그 따뜻한 물속에 웅크린 채 태어나기를 기다렸겠지. 그런데 우습게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떠나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지. 언젠가 내가 너를 아니면 네가 나를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우리 인간은 떠나기 위해 살고 있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고 아주머니는 말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물결 위로 햇살이 수만 개의 반짝임이 부서지며 속삭였다. 책 제목이 왜 남겨진 이름들일까요? 책장을 계속 넘기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이 있는 삶 안에서 우리는 여러 상실의 순간과 여러 가지 형태의 이별을 만납니다. 결국 모두 남겨진 이들, 남겨진 이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의미를 담고 그 시간들에 서로를 기억하고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며 내일로, 다음으로 당도한 시간을 또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나지라는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삶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른 색색의 지옥이다. 그럼에도 내가 나 자신을 포함해 세상 모두를 증오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기억하고 사랑했다. 감히 내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12월 추운 한겨울과 참 잘 어울리는 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물들의 상황들은 외롭기도 슬프기도 차갑게만 느껴지는 것, 슬프기도 하지만 차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억, 사랑, 의미, 이런 단어들의 눈길이 오래 머뭅니다. 유한한 삶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죽음과 삶에 밀고 당기기 같은 것이지만 이 삶을 선명하게 해줄 무엇, 의미라고 불러봅니다. 나를 있게 한 의미들, 나를 죽고 싶다. 다정하고 잔잔한 울림을 주는 남겨진 이름들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계시죠? 나는 잘 있어요. 이상으로 저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